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절대 돈거래 하지 마세요. 친한 회사 동생 350만원 빌려주고 3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런 사람을 친한 회사 동생에 이해할 수 있나요? 친하지만 죽이고 싶은 왼수 같은 동생이라 얘기하지 않나? 근데 이거는 본인도 잘못했습니다. 본인도. 원래 회사 직전 동료끼리는 돈거래 같은 거 하면 안 돼.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이렇게 돈 못 받을 거라는 거 몰랐습니까? 야, 아니 3년째 못 돌려받으면 볼 때마다 그 돈이 생각날 텐데. 안 그래요? 야, 근데 그 사람도 웃기네요. 3년 동안 같은 회사 다니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다는 거 알 텐데 태어나게 회사를 다닌다고 치면 맨정신은 못 다닐 것 같은데, 맞죠? 그 돈을 빌린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돈을 빌려준 것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보통 지인들한테 돈을 쉽게 빌리는 사람 치고 멀쩡하거나 괜찮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아보니까 대체로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가는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뭐 지인들끼리 돈 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붕어형, 살다 보면 어려우면 돈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은 게 뭡니까? 어려울 때 도울 수도 있는 거죠. 어려울 때 도울 수도 있지만 돈을 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도와준다거나 뭐 밥은 사줄 수 있어. 근데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여지껏 주변 직장 동료나 친구들한테 돈을 쉽게 빌리는 사람 치고 정말 자기를 열심히 한다거나 그걸 제대로 해결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지인 간의 돈거래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시면 돈거래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 동기 중에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지인 간의 돈거래예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하고 싶어? 우리나라가 뭐 살인범죄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적게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안 자는 나라인데 그래도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치정이에요. 치정. 우리나라는 묻지마 범죄가 잘 안 일어난 나라예요. 치정이 뭐냐 하면 알고 지낸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형사분들이 면식범 찾잖아요. 면식범. 대부분이 면식범이에요. 면식범이 뭐냐 하면 일면식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야. 쉽게 말해 아는 사람. 어떤 식으로든 아는 사람. 직장 동료, 친구, 애인, 부모, 형제, 한 동네 사람, 옆집 사람, 동호회 회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범죄는요, 아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이 맞는 거야. 아무튼 우리나라 살인범죄 중에서도 돈 때문에 돈 못 받아서 빡 돌아서 이게 범죄로 되는 게 정말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관가해요. 판례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놈의 정문화 때문에. 근데 제가 여지껏 살아보면서 여러 사례를 관찰해본 결과 돈을 지인들한테 빌려가는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신용관계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도박이나 뭐 좀 음주, 그리고 좀 안 좋은 거에 빠져 있다거나 뭐 온라인 현질. 대부분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소액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 어떤 거냐 하면 뭐 술값을 못 내가지고, 아니면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아니면 내가 뭔가 이제 현질하는데 돈이 모자랐어. 여러분 한 번 있잖아요.
지인들이 어쩌다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뭐 때문에 돈 빌려달라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나쁜 겁니다. 좋은 건 없어요. 아이 괜찮아 얘기해봐. 뭐 때문인지 나도 이유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하면 대부분 안 좋은 겁니다. 아 대부분이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안 좋은 거야. 내가 어디서 술을 먹었는데 외상을 하고 와가지고 빨리 달라고 전화가 왔어. 오늘 안에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거나 아니면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합의금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 아니면 내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 돈 내야 되는데 내가 가지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안 좋은 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나 지인들이 왜 돈을 빌려가려고 하는 건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짓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 하는 행색이 좋지 않은 거잖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 다시 봐야겠구나. 이 사람 앞가리 못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래. 지인들한테 돈 빌려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멀쩡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면 우리가 돈을 빌릴 일이 없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나 나나 똑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봉급을 받고 있는데 나는 돈이 있는데 왜 얘는 돈이 없을까? 보통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 보면 이 사례처럼 나도 이 회사 다니고 얘도 이 회사 다니고 나도 월급 받고 얘도 월급 받고 나는 월급을 계속 이제 돈 관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얘 왜 얘는 돈이 없지? 아니 돈을 어디다 썼길래 돈이 없는 거지? 이상한 데 썼으니까 돈이 없겠죠. 이러면 제가 봤을 때 돈 빌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일일이 다 생각 안 하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인들한테 돈 빌린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앞가림 못한 사람이에요. 앞가림만 하면 돈 빌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돼. 만들어 본 적 없죠, 여러분들. 당연히 만들어 본 적 없죠. 내가 앞가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인들한테 돈을 이제 빌려주면 제대로 갚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갚는 사례보다 갚지 않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돈 빌려간 사람들이 지인 돈을 안 갚아요. 왜냐하면 왜 지인 돈을 안 갚냐면 그 사람이 지인 돈만 빚진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여러 군데 돈 빌린 곳이 많아요. 돈 빌린 곳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인한테 돈 빌린다는 건 뭐냐면 은행도 안 되고 뭐 카드도 안 되고 다 안 돼가지고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가면 내 돈을 갚는 게 아니라 당장 금리가 세고 나한테 계속 돈 달라고 압박하는 것부터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인들한테 돈 빌려가면 돈 빌려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까먹습니다. 그래서 야, 돈 달라고 얘기하면요, 아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갔었나? 아 나는 왜 기억이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통수한테 가이고 싶죠. 그러니 정말 많잖아요. 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또 괜히 생산한 잡는 거 아니야? 그래서 증거 같은 거 보여주죠. 야, 여기 내가 빌려갔다는 증거 있잖아. 차용증 적었잖아. 카톡 기록도 있어. 이래도 거짓말 할 거야? 아 맞다. 아 미안 내가 정신이 없다.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웬만하면 돈 빌리지 마세요. 아, 돈 빌려주지 마세요. 빌릴 행동도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한테 돈 빌리면 똑바로 갚아야 본전입니다. 빌리고 나서 똑바로 갚은 게 인증이 돼야 본전 친다는 거죠. 갚는 방식에 대해서 빌려준 사람의 동의받고 그 방식 그대로 갚아나가야 그나마 사이가 현상 유지가 됩니다. 애초에 빌릴 건덕지를 안 만드는 게 최고긴 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갚아야 본전이죠. 근데 제대로 안 갚는다니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 사례 중에 지인들이 돈을 빌려 가가지고 제때 갚는 사람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제때 갚는 사람보다 차일피 미룬다거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받는 경우, 그러니까 약속을 저버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똑바로 갚는 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멀쩡하지 않으니까 똑바로 못 갚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갚는 방식에 대해서 빌려준 사람이 동의받고 그 방식 그대로 갚아 나가야. 근데 이렇게 갚아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갚을 때 뭐 200을 갚는다고 치면 매달 50만원씩 매달 며칠에 꼭 입금하는 거, 그렇게 날짜까지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갚는 사람이 없어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좋다, 내가 너한테 200 빌려줄게. 대신에 너 월급 얼마나 언제 나오냐. 그거는 왜 얘기해봐. 언제 나오냐고. 매달 한 25일에 나올걸? 그럼 25일에 좋다, 25일에 그 날짜에 매달 5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 무조건 넣어. 4달에 걸쳐가지고. 알겠지? 그러면 뭐라 얘기하면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항상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거 뭐 큰 돈도 아니고 꼭 그렇게 날짜를 나눠가면서까지 해야겠냐고. 꼭 돈 빌려간 사람들이 이런 생색을 냅니다. 야 남자끼리 뭐 이렇게 짜잘한 거 적어가지고 맞춰나가려고 그러냐. 그냥 내가 돈 나오면 준다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난 널 못 믿겠어. 그래서 내가 얘기한 제안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 나 돈 안 빌려줘. 근데 대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날짜 딱 지켜가지고 얼마씩 입금하는 쪽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생색을 오지게 냅니다. 그럼 빌려주지 마세요. 그럼 빌려주지 마.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애초에 그 누구에게든 돈을 안 빌려주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돈 부탁을 한다는 건 내가 만만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돈을 빌려가는 것도 아무한테나 빌려가는 게 아니라 만만한 사람한테 빌려갑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빌려가요. 내가 돈 빌려달라는 얘기했다가 돈을 안 갚아줬다고 저 사람한테 참교육 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갑니다. 내가 돈을 제때 안 줘도 나한테 뭐라 닥달하지 않은 사람한테 빌려가요. 사람을 봐가면서 빌려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난 때려 죽여도 너한테 100원 한 장도 안 준다. 너한테 콩고물도 안 떨어준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차라리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낫습니다. 돈 앞에서는 독한 이미지 심어주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만만하게 뭐가 도와주고 이런 이미지 만들어주면 아 저 사람은 좋게 말하면 빌려주는 사람인가 보네,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 앞가리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전화해가지고 돈 없냐, 남는 돈이라 있으면 좀 줘봐, 이런 식으로 돈 부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칼같이 거절하셔야 돼요. 칼같이.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돈 못 돌려왔습니다. 어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안 돌려받아도 되는 돈이라 생각하는데 안 돌려받아도 되는 돈은 없어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 계속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지를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